제1장 해님이 숨겨둔 황금 씨앗. 하늘 높은 곳에 해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해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온 세상을 환히 비춰주셨는데 땅 위의 마을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 싶구나. 해님은 깊이 생각하시다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만든 황금빛 씨앗 하나를 조심스럽게 땅속 깊이 묻어두신 것입니다. 그 씨앗에는 해님의 따뜻한 마음과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한구석에 춘삼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삼은 하루 종일 밭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봄날 춘삼이 새 밭을 일구려고 호미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미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이게 뭔가? 춘삼이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니 손바닥만한 씨앗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보통 씨앗과는 달랐습니다. 황금빛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참 신기하구나. 이런 씨앗은 처음 보는데. 춘삼은 그 씨앗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니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씨앗이 맞나요? 이렇게 예쁜 빛이 나는 씨앗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씨앗은 씨앗인 것 같으니 한번 심어보자. 다음날 이른 아침 춘삼은 집 뒤뜰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성껏 물을 주고 매일매일 돌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땅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싹도 보통과는 달랐습니다. 잎사귀가 반짝반짝 빛이 났거든요. 아,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춘삼은 더욱 정성을 다해 새싹을 돌보았습니다. 새싹은 쑥쑥 자라더니 어느새 커다란 덩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자 그 덩굴에 둥근 열매 하나가 맺혔습니다. 저게 뭘까? 호박인가? 열매는 날이 갈수록 커져서 마침내 사람 키만큼 큰 호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박의 색깔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과 은빛이 어우러져 마치 보석처럼 빛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하러 왔습니다. 춘삼아, 이게 정말 호박이냐? 이렇게 예쁜 호박은 처음 보겠다. 나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그냥 씨앗 하나를 주워 심었을 뿐인데. 가을이 되어 호박을 따야 할 때가 왔습니다. 춘삼이 조심조심 호박을 땄는데 호박이 저절로 둘로 갈라지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박 속에서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호박 속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깊은 산 속에 착한 아이가 있었는데 호박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재미있고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춘삼이 놀라고 있는 사이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호박에서 나오는 이야기 소리를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춘삼은 호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선비 이야기, 효성이 지극한 딸 이야기, 의로운 장군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저녁 춘삼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호박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글쎄다. 호박이 들려주는 대로 들어보자꾸나. 신기한 것은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호박 속에 끝없는 이야기 창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은 후 집에 돌아가면 깊고 달콤한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났습니다. 어른들도 궁금해서 가끔 몰래 듣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호박에서 이야기가 나오다니. 해님의 선물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춘삼의 꿈에 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춘삼아, 내가 숨겨둔 씨앗을 잘 키워주었구나. 아, 해님이셨군요. 그 황금 씨앗이 해님의 선물이었습니까? 그렇다. 너와 같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찾기를 바라며 땅에 묻어두었단다. 그 호박 속 이야기들은 마을 아이들이 바르고 착하게 자라도록 도와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해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잘 돌보아 다오. 그 이야기들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꿈에서 깬 춘삼은 더욱 소중히 호박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식을 낳았을 때도 여전히 춘삼의 집 호박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해님의 작은 선물 하나가 온 마을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해님이 숨겨둔 황금 씨앗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찾아 소중히 키워주기를 말입니다. 제2장 옛 담장 위에 참새. 어느 작은 마을 한 구석에 낡은 흙담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담장은 세월이 오래 흘러 곳곳이 허물어지고 이끼가 파릇파릇 돋아났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 담장 꼭대기에는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참새의 이름은 찍찍이였는데 온몸이 갈색 털로 덮여 있고 검은 점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 마치 작은 보석을 박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찌찌지는 보통 참새와는 달랐습니다. 다른 참새들은 새벽이 되면 시끄럽게 지저귀며 사람들을 깨웠지만 찍찍이는 언제나 조용히 담장 위에 앉아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참새로구나. 왜 저 참새는 다른 참새들처럼 떼를 지어 다니지 않을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찍찍이의 특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찍찍이가 사는 담장 아래에는 박서방의 집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호라비로 혼자 살면서 어린 손자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손자 이름은 동이였는데 겨우 5살이었습니다. 동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할아버지가 밭일을 나가시면 혼자 집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꾸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으앙, 할아버지. 무서워요. 동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담장 위에 찍찍이가 고개를 돌려 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찍찍 찍찍. 신기하게도 찍찍이의 소리를 들으면 동이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정하게 달래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참새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 동이는 눈물을 그치고 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찍찍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동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방이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이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할아버지 없이 무섭지 않았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담장 위에 참새가 저랑 놀아줬어요. 제가 울면 노래도 불러줬어요. 그래? 참새가 노래를 불러줬다고? 박서방은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이 밭에서 일하다가 잠깐 집에 물을 마시러 왔는데 동이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아야, 아야. 으앙. 동이가 울기 시작하자 담장 위에 찍찍이가 날개를 펄럭이며 동이 가까이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찍찍 찍찍찍. 찍찍. 그 소리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동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그쳤습니다. 아이고,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박서방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서방은 찍찍이를 더욱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찍찍이가 평소와는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찍찍 찍찍찍. 찍찍찍찍. 그런데 그 소리가 단순한 새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장가 같은 선율이 있었습니다.
높낮이가 있고 리듬이 있고 무엇보다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동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박서방도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서방 집 담장에 있는 참새가 자장가를 부른다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참새가 자장가를 부른다고? 정말이야. 내가 직접 들어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찍찍이는 낯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오직 동이와 박서방 그리고 마을의 어린 아이들에게만 그 특별한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김 부인의 집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밤마다 울어서 온 가족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밤마다 울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김 부인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서방네 담장 참새 이야기 들어보았지? 한번 가봐라. 혹시나 해서 말인데. 김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아기를 업고 박서방네 담장 앞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찍찍이가 나타났습니다. 담장 위에 살며시 앉더니 김 부인이 업고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찍찍 찍찍찍 찍찍찍찍. 신기하게도 아기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평온한 표정으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네. 김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아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른 집 어머니들도 하나둘씩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찍찍이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참 신기한 참새로구나. 어떻게 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세상에는 특별한 힘을 가진 동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중에서도 참새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사는 새라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도와준다고 했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그 참새가 바로 우리 마을에 나타난 게 아닐까? 아이들을 보살펴 주려고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잠들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찍찍이의 자장가가 있으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와서 선선한 바람이 불 때도, 겨울이 와서 차가운 눈이 내릴 때도 찍찍이는 변함없이 담장 위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마을에 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따뜻한 곳으로 피해갔는데 찍찍이만은 여전히 담장 위에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걱정되어 나가보니 찍찍이가 눈을 뒤집어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추위에 왜 피하지 않고 여기 있니? 박서방이 찍찍이를 집 안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찍찍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동이가 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동이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찍찍이는 박서방의 손을 벗어나 창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욱 부드럽고 따뜻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동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고마워, 찍찍아. 정말 고마워. 박서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찍찍이에게 말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이는 이제 6살이 되어 더욱 씩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찍찍이의 자장가를 좋아했습니다. 찍찍아, 오늘도 노래 불러줄 거지? 동이가 담장을 올려다보며 말하면 찍찍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모두 찍찍이의 자장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나그네가 찍찍이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보러 온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군요. 새가 자장가를 부른다니.
나그네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찍찍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찍찍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아이들을 둘러보며 지저갔습니다. 마치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왔구나.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이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동이의 아이도 찍찍이의 자장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빠, 저 참새는 언제부터 여기 살았어요? 동이의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글쎄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아주 오래되었겠지. 참새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보통 참새와는 다른가 보다. 정말 그랬습니다. 찍찍이는 보통 참새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도 찍찍이의 특별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찍찍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담장을 빙빙 돌며 날아다니더니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찍찍이는 평소보다 더 길고 아름다운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깊고 단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찍찍이는 담장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은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찍찍이가 떠난 후에도 저녁이 되면 담장에서 여전히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선율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찍찍이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박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담장에서는 매일 저녁 자장가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그런 담장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참새가 아이들을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는 따뜻한 곳이 말입니다. 제3장 촛불 속 요정 깊은 산골 마을에 한학자 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의 이름은 이문수였는데 온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선생의 집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는데 넓은 사랑방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랑방 한 구석에는 특별한 등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등잔은 선생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노쇠로 만들어져 은은한 빛을 내었습니다. 등잔의 몸체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잔이 특별한 이유는 겉모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등잔 속 작은 촛불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촛불 속에는 손가락 크기만한 작은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정의 이름은 불꽃이었는데 온몸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반짝였고 머리카락은 촛불처럼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불꽃이는 수백 년 동안 이 등잔 속에서 살아오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불꽃이의 임무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밤늦도록 공부하다가 졸음에 겨워하는 아이들을 꿈의 나라로 안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에게만 그 마법을 써주었습니다. 이문수 선생에게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총명한 아이가 셋 있었는데 첫째는 김철수, 둘째는 박영희, 셋째는 최동이었습니다. 김철수는 12살로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아 늘 피곤해했습니다. 박영희는 10살인데도 불구하고 한글과 한자를 척척 읽어냈습니다. 여자아이지만 남자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리를 해서 자주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최동희는 9살로 셋 중에서는 가장 어렸지만 성격이 가장 온순하고 착했습니다. 공부는 다른 둘보다 조금 느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세 아이는 내일 있을 글짓기 시험을 위해 늦도록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고 사랑방은 온돌 덕분에 따뜻했습니다. 하품.
너무 졸려. 김철수가 먼저 하품을 했습니다. 나도 눈이 감겨. 하지만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 박영희도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선생님께서 좋은 글을 쓰면 상도 주신다고 하셨잖아. 최동희가 다른 둘을 격려했습니다. 새 아이는 다시 책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졸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글자들이 춤추는 것 같고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등잔 속 촛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착한 아이들아,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새 아이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누가 말했지? 나도 들었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이들이 두리번거리는 사이 등잔의 촛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촛불 속에서 작은 빛덩어리가 나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빛덩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빛덩어리는 점점 선명해지더니 작은 사람 모양이 되었습니다. 안녕, 아이들아. 나는 불꽃이야. 이 등잔 속에 사는 요정이란다. 불꽃이는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착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요정이야. 너희들이 매일 늦도록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걸 보고 있었거든. 불꽃이는 아이들 주위를 날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정말 요정이에요? 최동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도와왔어. 너희들처럼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박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잠들 때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해줄 수 있어. 그 꿈 속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지혜도 얻을 수 있지. 김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진심으로 공부를 사랑하고 배운 것을 남에게도 나누어 줄 마음이 있어야 해. 세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부를 좋아했고 언젠가는 자신들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 아이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쉬어보렴. 불꽃이가 손을 흔들자 등잔의 촛불이 부드럽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김철수의 꿈속에서는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논어의 공자님이 나타나 직접 가르침을 주시고 맹자님과 함께 의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옛 시인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시를 지어주며 글짓기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박영희의 꿈에서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대왕님은 박영희에게 글의 소중함과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남자만큼 훌륭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최동희의 꿈에서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옛날의 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최동희에게 진정한 학문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아이는 개운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신기하게도 어젯밤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 모든 내용이 다 기억나. 김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마치 누군가 정리해서 넣어준 것 같아. 박영희도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떠오르고 있어. 최동희도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치러진 글짓기 시험에서 세 아이는 모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문수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었느냐? 정말 훌륭한 글들이구나. 세 아이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꽃이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다시 등잔 앞에 모였습니다. 불꽃이야, 고마워. 아이들이 촛불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촛불이 살짝 흔들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 말씀을.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나는 단지 도움을 준 것뿐이야. 불꽃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최동희가 물어보았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자주 의존해서는 안 돼. 진정한 실력은 스스로 노력해서 쌓는 것이거든. 불꽃이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불꽃이는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만 나타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새 아이의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아이가 이사 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수였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기초가 부족해서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다른 아이들은 쉽게 하는데. 정수는 자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새 아이는 정수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불꽃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불꽃이야, 정수도 도와줄 수 있을까? 정수는 착한 아이인가? 불꽃이가 물어보았습니다. 네, 정말 착해요. 할머니께 효도도 잘하고 남을 도울 줄도 알아요. 그렇다면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정수를 도와야 해. 저희가 먼저요? 그래. 너희들이 배운 것을 정수에게 가르쳐 주렴. 그러면 나도 정수를 도와줄 수 있어. 새 아이는 기꺼이 정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공부가 끝난 후에 정수에게 따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수야, 여기서 막히는 거지?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김철수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우리도 처음에는 어려웠어. 박영희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우리가 도와줄게. 최동희도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정수는 이런 친구들이 생겨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불꽃이가 정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정수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친구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 말이야. 정수는 깜짝 놀라며 불꽃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의 노력이라는 걸 잊지 마. 그날 밤 정수도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자상한 선생님들이 나와서 정수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수의 실력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문수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정수야, 너 요즘 부쩍 실력이 늘었구나. 정말 대견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아이는 서로 도와가며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힘을 합쳐 해결했습니다. 불꽃이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 보기 좋구나. 진정한 배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야. 여름이 되자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걱정에 빠졌습니다. 내 아이는 마을 어른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김철수가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는 아직 어려서. 박영희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불꽃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정말요? 뭔가요? 아이들이 눈을 빛내며 물어보았습니다. 기우제를 지낼 때 쓸 기우문을 써보는 거야.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글이라면 하늘도 감동할 거야. 아이들은 며칠 동안 정성껏 기우문을 썼습니다.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빌며 자신들의 진심을 글에 담았습니다. 기우제가 열리는 날 내 아이의 기우문이 함께 읽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충분히 내려서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기우문 덕분인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순수한 마음이면 하늘도 감동하지. 내 아이는 뿌듯해했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것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가을이 되자 이문수 선생님이 내 아이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마을에서 가르칠 것이 별로 없구나. 큰 고을로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보는 게 어떨까? 내 아이는 설렜지만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불꽃이를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은 불꽃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불꽃이야, 우리가 큰 고을로 떠나게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정말 잘 됐구나. 불꽃이는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를 못 보게 되잖아. 아이들이 아쉬워하자 불꽃이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비록 내 모습은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나의 마음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불꽃이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요정이 될 수 있어. 저희가 요정이요? 그래.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요정이 하는 일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내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많이 배워서 돌아오겠어요. 그래, 건강하게 다녀오너라.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사랑방의 등잔 앞에 서서 불꽃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불꽃이야,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어. 천만에. 너희들이 원래 착하고 성실했던 거야. 나는 단지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우리도 불꽃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 그래, 그렇게 해줘.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완성이야. 등잔의 촛불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는 큰 고을로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큰 서당의 훈장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박영희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궁중에서 일하며 임금님께 글을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최동희는 마을로 돌아가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수는 의원이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어디에 있든 불꽃이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갚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네 사람이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옛 서당은 그대로 있었고 그 사랑방의 등잔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불꽃이야. 네 사람이 등잔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촛불이 반갑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간만이야, 내 자랑스러운 제자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지 다 보고 있었어. 정말 감사했어, 불꽃이야.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어.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 노력한 결과야. 나는 단지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야. 그날 밤 네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불꽃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 요정이 되었네. 최동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 요정 말이야. 김철수도 웃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의 등잔에서는 불꽃이가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들도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그런 등잔이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을 꿈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작은 요정과 함께 말입니다. 제4장 하늘에 걸린 다락집. 세상 끝 어디쯤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늘이 참으로 가까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별들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서 반짝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맑은 날 자정이 되면 하늘 한복판에 작은 다락집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락집에서는 별들이 모여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 이야기를 믿는 이도 있었고 그저 옛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여기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아이들만큼은 모두 그 이야기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정씨네 집이 있었습니다. 정씨네에는 할머니와 손자 둘이 살고 있었는데 손자들 이름은 별이와 달이었습니다. 별이는 10살, 달이는 8살이었습니다. 별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맑은 밤이면 마당에 나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하늘에 다락집이 나타나나요? 별이가 어느 날 저녁 할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별이야. 할머니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단다. 할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직접 보셨어요? 달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할머니가 너희 나이쯤 되었을 때였어. 할머니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별이 많이 떠 있는 밤이었지. 할머니가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별 하나가 유난히 크게 보이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별이 아니라 작은 집이었어. 집이요?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 아주 작고 예쁜 다락집이었지. 그 집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더구나. 어떤 목소리요? 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단다.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참 정겨운 소리였어. 아이들은 완전히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그 집을 볼 수 있을까요? 별이가 간절히 물어보았습니다. 글쎄다. 마음이 순수하고 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만 볼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날 밤부터 별이와 달이는 매일 밤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별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하늘이었고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하늘이네 가족은 도시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별이 많구나. 하늘이가 첫날 밤 하늘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별이와 달이는 하늘이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다락집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그런 집이 있어? 하늘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가 직접 보셨다니까. 별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기다려보자. 하늘이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세 아이가 함께 매일 밤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도 외우고 별들에게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저 큰 별은 할아버지 별, 저 작은 별은 아기 별.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별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저기 좀 봐. 달이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하늘 한복판 큰 곰자리 근처에 평소보다 훨씬 밝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큰 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모양이 달랐습니다. 저게 다락집인가? 별이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새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집 모양이었습니다. 삼각지붕에 작은 창문이 있고 그 창문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다. 정말 다락집이 있어.
하늘이도 흥분했습니다. 그들이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해줄까? 좋아, 북극성아. 내 이야기를 들려줘.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지구에서 길을 잃은 한 어부가 있었는데 새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극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별들이 어떻게 길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어떻게 소원을 들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와, 정말 재미있다. 다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북극성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큰 곰자리가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옛날에 용감한 곰 한 마리가 있었는데 큰 곰자리는 용감한 곰이 어떻게 별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곰은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하늘의 신이 감동해서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시오페아 자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지만 이건 슬픈 이야기야. 카시오페아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벌을 받아 하늘에 거꾸로 매달리게 된 여왕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마음을 되찾았다는 교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별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재미있었고, 어떤 이야기는 슬펐고, 어떤 이야기는 교훈적이었습니다. 새 아이는 그 이야기들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아, 정말 재미있어. 아이들은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별들의 이야기도 끝나갔습니다. 오늘 밤도 즐거웠어, 친구들. 그래, 내일 밤에 또 만나자. 좋은 꿈 꿔, 모든 별들아. 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더니 하늘의 다락집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 아이는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지? 하늘이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 신기하다. 별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빨리 말씀드려 보자. 다리도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할머니께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호호호, 그래 너희들도 드디어 보았구나.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 저희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별이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란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어. 하지만 어른이 되면 보기 어려워진단다. 왜요? 어른이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바빠져서 하늘을 제대로 바라볼 시간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 아이는 더욱 열심히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맑은 밤이면 어김없이 하늘에 다락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안드로메다 자리가 공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떤 날은 오리온 자리가 사냥꾼의 모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조 자리는 아름다운 백조가 된 왕자의 이야기를, 독수리 자리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보이는 별자리도 바뀌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별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늘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세상이 있었어. 다리도 신기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마을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이 그친 후 맑은 밤에는 여전히 하늘에 다락집이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별자리들이 등장했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두 형제의 우정 이야기를, 황소 자리는 용감한 황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작은 곰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큰 곰자리의 새끼였어. 어미 곰과 헤어진 후 혼자 살아야 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살았더니 나도 별이 될 수 있었단다. 작은 곰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별이 될 수 있구나.
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오자 새로운 별자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자자리, 처녀자리, 목동자리. 각각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다락집에서 별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말을 건 것입니다. 안녕,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착한 아이들아. 북극성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새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에게 말하는 건가요? 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너희들 말이야. 우리는 너희들이 매일 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알고 있어. 큰 곰자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주는 아이들은 오랜만이야. 카시오페아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재미있어요.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다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 오리온자리가 말했습니다. 선물이요? 하늘이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이제 별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해.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요?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들려주렴.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별들이 함께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작은 별똥별 3개가 떨어졌습니다. 그 별똥별들은 새 아이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어. 밤에 꿈을 꿀 때 우리의 이야기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아이가 꾸는 꿈이 정말 생생해진 것입니다. 꿈속에서 별들의 이야기가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이야기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듣는 아이들도 그날 밤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별이야, 어제 내가 들려준 북극성 이야기 꿈에서 봤어. 마을의 다른 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너도 그 이야기가 보였구나. 별이가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다락집 이야기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별들의 이야기를 좋아했고 밤마다 꿈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만났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별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더라고. 맞아, 우리 아이도 그래. 어디서 그런 이야기들을 배워오는지. 혹시 정말로 하늘에 그런 다락집이 있는 건 아닐까? 어른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새아이는 하늘의 별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다락집이 나타나자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별님들, 우리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우리 친구들아. 북극성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비구름을 불러올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일 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빌어야 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다음 날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별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워낙 가뭄이 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하늘의 다락집이 평소보다 훨씬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단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사흘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정말 별들이 도와준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감격해했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았구나. 하늘에 정말로 다락집이 있었어.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다락집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하늘의 다락집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 아이는 자라면서도 그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별들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별이는 마을의 서당 선생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다리는 의원이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별들의 치유 이야기를 들려주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료했습니다. 하늘이는 마을 촌장이 되어 마을을 다스리면서 별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늘의 다락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 신비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별들이 이야기를 해요? 손자가 물어보면 별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함께 보자꾸나. 그렇게 대대로 하늘의 다락집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그런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밤마다 하늘에 나타나는 작은 다락집을 바라보며 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이 있는 곳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꿈속에서 별들과 함께 웃고 울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자라날 것입니다. 제5장 할머니의 바람부채 깊은 산골 마을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셨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젊고 따뜻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혼자 사셨는데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당신의 손자, 손녀처럼 아끼며 돌보셨습니다. 김할머니의 작은 초가집은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서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에는 평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그곳에 앉아 바느질도 하시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특별한 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부채였는데 대나무 살의 한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부채 겉면에는 산수화가 그려져 있었고 안쪽에는 한문으로 된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채는 할머니의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께서도 또 그분의 시어머니께 받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벌써 200년도 넘은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 부채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마을 아이들이 종종 물어보곤 했습니다. 글쎄다, 얘들아. 할머니도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부채인 줄만 알았는데 할머니께서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부채의 특별함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해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갓난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밤마다 울어서 온 집안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가 밤만 되면 울어서 다들 잠을 못 자겠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울상을 지으며 할머니께 하소연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꾸나. 할머니께서는 아기를 안아보시고 이것저것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아픈 곳도 없고 배고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밤이 무서운가 보구나. 어른들도 가끔 그런데 하물며 어린아이야.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방에서 부채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옆에서 살살 부채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채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가 보통과 달랐던 것입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쉬, 쉬. 그 소리를 듣자 울던 아기가 점점 조용해지더니 이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아기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할머니도 처음 보는 일이구나. 할머니께서도 놀라셨지만 아기가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할머니께서 부채질을 해주시면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할머니 부채가 신기하다더라. 아기들이 울 때 그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주면 금방 잠든다고 하던데. 정말? 그럼 우리 아이도 한번 부탁해볼까? 이렇게 해서 할머니께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아이든 할머니의 부채질을 받으면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열이 나거나 배가 아파서 보채던 아이들도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였던 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이는 5살이었는데 워낙 활발해서 잠자리에 들어도 한두 시간은 뒤척거리곤 했습니다. 철아, 할머니 집에 가서 부채바람 좀 맞고 와라. 철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싫어. 나는 안 졸려. 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신다던데. 정말? 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철이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철이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철이 왔구나. 어서 와서 앉거라. 할머니께서는 철이를 평상에 앉히시고 부채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 저 부채가 뭐가 특별한가요? 철이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쎄다, 철아. 이 부채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내려오는 것이란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말이야. 우와, 그럼 정말 오래된 거네요.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면 특별한 소리가 난단다. 할머니께서는 부채를 살랑살랑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쉬, 쉬. 정말 신기한 소리였습니다.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마치 자장가 같은 선율이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이상한 소리다. 철이가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철이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할머니, 이 부채는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것도 신기한 이야기가 있단다. 옛날에 한 도사가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단다. 할머니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옛날 이 고장에 현명한 도사 한 분이 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도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건을 만드는 데 뛰어났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큰 병이 돌아서 많은 아이들이 앓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열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해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도사는 이런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특별한 부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깊은 산에서 가장 좋은 대나무를 구해오고 맑은 물에서 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달이 뜨고 지는 동안 정성스럽게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부채에 특별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재우며 부르는 자장가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면 자장가 같은 소리가 나는구나. 철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렇단다. 그 도사는 이 부채를 만든 후 마을을 떠났는데 부채는 대대로 선한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했어. 그럼 할머니도 선한 사람이시라서 갖게 된 거네요. 호호호, 우리 철이가 참말을 잘하는구나.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계속 부채질을 해주셨습니다. 철이는 어느새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한 부채예요. 꿈에서도 이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철이는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할머니의 부채가 커다란 날개가 되어 철이를 구름 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철이는 많은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도 모두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이는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어젯밤에 정말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철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꿈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주는 꿈이었어요.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 후로 철이는 매일 밤 할머니 집에 가서 부채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의 부채바람을 맞고 잠든 아이들은 모두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꽃밭에서 나비와 함께 노는 꿈을, 어떤 아이는 바다에서 물고기들과 헤엄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부채는 정말 마법의 부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약을 파는 약장수였는데 하룻밤 쉬어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약장수가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께서는 기꺼이 손님을 맞아주셨습니다. 저녁을 함께 드시던 중 약장수가 할머니의 부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 부채는 혹시… 네. 이 부채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젊었을 때 한도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부채가 있다고 하셨어요. 약장수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도사는 약장수의 스승이었는데 오래전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부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채의 특징이 뭐라고 하셨나요? 할머니께서 궁금해하셨습니다. 부채살이 7개이고 겉면에는 산수와 안쪽에는 자장가가 한문으로 적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면 자장가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셨죠. 할머니께서는 부채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정말로 부채살이 7개였고 안쪽에 적힌 한문도 자장가 가사였습니다. 그럼 이 부채가 그 전설의 부채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채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 힘을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약장수의 말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더욱 부채를 소중히 여기게 되셨습니다. 그날 밤 약장수도 할머니의 부채바람을 맞고 잠들었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 품의 따뜻함을 꿈에서 느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약장수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손님께서 이 부채의 내력을 알려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약장수가 떠난 후 할머니께서는 부채를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부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와, 그럼 이 부채는 정말 보물이네요.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렇단다. 그런데 진짜 보물은 이 부채가 아니야. 그럼 뭐가 진짜 보물이에요? 너희들이 편안하게 잠들고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진짜 보물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방 안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이들을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추운데 부채바람을 맞으면 더 추워지지 않을까요? 한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얘야. 이 부채바람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바람이거든. 정말로 그랬습니다.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부채바람을 맞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눈 오는 밤, 마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부채질을 하시는데 갑자기 부채에서 작은 불빛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 저게 뭐지? 아이들이 놀라며 바라보았습니다. 부채에서 나온 작은 불빛들은 반딧불이 같았는데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춤을 추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그 불빛들은 아이들 주위를 맴돌며 마치 자장가를 춤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불빛들은 뭐예요? 아마도 이 부채에 담긴 사랑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 같구나. 할머니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작은 불빛들이 나타나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는데 그 집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서 온 가족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기 어머니가 울상을 지으며 할머니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가봅시다. 할머니께서는 부채를 들고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기는 정말 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였습니다. 아가야, 할머니가 왔단다.
할머니께서 아기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부채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쉬, 쉬. 신기하게도 아기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기해요. 아기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아기가 편안하게 잘 거예요. 할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부터 아기는 밤에 울지 않고 잘 잤습니다. 그 후로도 아기가 보챌 때마다 할머니께서 부채질을 해주시면 금세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할머니의 부채는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이제 몸이 불편해져서 평상에 오래 앉아 계시기 어려워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괜찮단다, 얘들아. 다만 할머니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돌볼 수 있을지. 할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김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부채 사용법을 배워도 될까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힘드실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저도 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기뻐하시며 김 아주머니에게 부채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 아주머니가 부채질을 해도 특별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김 아주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마도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김 아주머니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 깊숙이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냈습니다. 그 후 다시 부채질을 해보니 이번에는 할머니처럼은 아니어도 은은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됐어요. 소리가 나요. 김 아주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점점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께서 흐뭇해하셨습니다. 그 후로 김 아주머니도 할머니를 도와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 어른들도 하나둘씩 그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 부채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구나. 아이들이 조용히 할머니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 부채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란다. 하지만 더 소중한 건 너희들이 커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거야. 어떤 마음이요, 할머니? 한 아이가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특히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마음 말이야. 너희들도 커서 어른이 되면 이런 마음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렴. 네, 할머니.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 겨울 할머니께서는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지만 할머니께서 남기신 가르침과 사랑은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부채는 김 아주머니가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 아주머니는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돌보며 부채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들도 어른이 되고 또 그들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어딘가에는 그 특별한 부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어른이 그 부채를 들고 아이들에게 평안한 잠과 아름다운 꿈을 선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채에서 나는 자장가 같은 바람 소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